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정치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부터 출발할 텐데요. 오늘도 그렇죠, 얼굴이 너무 작은 아이돌틱한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둘 있지 않는 아나운서 이우영. 결혼을 빨리 하셔야지. 그러면은 이 국가시책에도 호응을 하고 말해요. 참 사회생활 잘해요.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이우영 아나운서가 입은 옷 색깔 어느 나라 생각나십니까? 네덜란드 생각나시죠? 네. 이야, 튤립의 국가. 정말. 네. 잠깐만요. 아닙니다. 잠깐만요. 예. 갑자기 제가 그걸 미처 생각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가 있죠? 예? 네. 정말 사회생활 슬기로운 정치생활까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상상도 이래도 못했네요. 되는 건지. 네. 젊은 사람이 말해요. 네. 오해 없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야. 정말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입고 왔고요. 네. 그래요? 네. 저는 네덜란드는 그냥 단순히 뭐 역사에서 배웠던 얼굴이 그렇게 작은데 좀 잘 보여요? 헤이그 특사라거나 왜 딴 얘기예요? 아니면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네덜란드 축구 선수들. 네. 네덜란드 유니폼이 딱 요 색깔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점만 그래서, 연관성이 있지. 그래서 그 이외 그 어떤 것도 관련이 없다는 점 야.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얼굴만 작은 줄 알았더니 그냥 사회생활도 막 정치생활까지 하려고 아니, 이제 얼굴도 작고 속도 작습니다. 좀 있으면 뭐 어디 출마한다고 나가는 거 아니죠? 저는 그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품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가 독일어로 니더란트거든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 니더 낫다 이거예요. 란트는 땅이란 뜻이거든요. 네. 왜 그거 아시죠? 어렸을 적에 그런 거 좀 어렸을 때 책 많이 봤어요? 네, 저는 위인전 좋아했습니다. 네. 위인전? 네. 누구 위인전? 저는 이제 뭐 일반 남자 아이들처럼 전쟁 영웅들 먼저 좋아했습니다. 전쟁 영웅 누구요? 강감찬, 을지문덕, 이순신, 권율. 굉장히 그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어린이였었군요. 예. 근데 네. 사실 권율, 네. 신율은 혹시 안 읽어봤어요? 신율보단 권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부터는 오늘 막방 맞죠? 아까 내가 얼핏 들으면서 오늘 막방인 거 같아요. 이태훈 아나운서가 또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 지금 방금 들리고. 네. 이거 섭섭해서 어떡하나. 저는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네덜란드를 네? 말해요. 네덜란드를 어떻게 계속적 공략을 해보세요. 저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뭐 요새 반도체 동맹도 맺었다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 차라리 공략을 해보고. 저는 이 자리에 불출마하지 않고요. 이 험지에서 꿋꿋이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니덜란드 낮은 땅이래 가지고 내가 왜 그 얘기했냐면 그 위인전 아닌데 왜 그랬잖아요. 어린이가 뭐 이렇게 물이 솔솔 나오는 것 같아서 손가락을 막았는데 나라를 구했다. 혹시 어렸지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네. 책을 안 읽었네 내가 볼 때는. Sorry. 책을 안 읽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sorry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신율보다 권율도 영어로 하면 sorry. 네. 그러니까 sorry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의적이네. 그렇죠. 그죠? 네. 또 오늘 여러분 1분 영어였습니다. 네. 자, 그 여러분들께서 또 이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거나 이 옷 색깔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궁금하신 게 있으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이우영 아나운서한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했죠. 자, 오늘 어떤 얘기 네덜란드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아니요, 소리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소리를. 네. 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거센 거취 압박에 내몰렸는데요. 이틀째 공식 일정 없이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연탄 배달 봉사활동 일정을 취소하고 당대표실이나 의원회관에 출근하지 않았고요. 오늘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모처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정책의원총회 오늘 오후 예정됐는데 취소를 했고요. 김 대표가 거취 문제로 장고에 들어간 것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일단 김 대표가 어제 구작은 당대표 비서실장을 비롯한 일부 측근들과 접촉을 하면서 거취 문제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도 내일 최고위원 회의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윤 대통령이 귀국하는 15일 전에 어떤 방향으로든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지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대표 사퇴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여러 설왕설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지금 방금 들어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를 사퇴한다는 것이 방금 속보로 들어온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준비해둔 얘기를 못하겠네요. 아닙니다. 네. 사실 조금 전에 그 전에 들어온 속보 중에 하나가 이준석 전 대표와 이제 만남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기해서 같이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발력이 그래도 있어요. 역시 방송은 순발력입니다. 사실 그 오늘 김기현 대표하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래서 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할 마음은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준석 전 대표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상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과연 그렇게 많을까? 왜냐하면 이게 참 지금 요새 나오는 현상 보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거대 양당의 당대표했던 분들이 전부 나와서 신당 만들겠다 그러는 게 이게 유사일에 처음이에요. 아까 강감찬 장군님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때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대한민국 유사일에 처음인데 그런데 참 그게 특이한 데다가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약간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의견은 공통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지. 예를 들면 구체성.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유영 아나운서랑 얘기를 못 하겠다. 왜? 신율보다 권윤 장군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과 이거 방송을 하기 힘들다. 이게 구체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오늘이 막방이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게 구체성이 떨어지잖아요. 구체성이 떨어지면 도대체 뭐가 불만이지? 이래가지고 이게 들어주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전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거를 요구를 했는지 굉장히 전 이준석 전 대표의 요구사항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본인은 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이게 분명한 점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기현 이젠 전 대표가 됐죠. 지금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왜 만났을까?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에는 한번 이준석 대표를 최대한도로 좀 탈당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대표직을 유지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든 책임은 저의 몫이다. 이러면서 지금 방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의식해서 지금 발표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 아주 흥미진진한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원래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대표직만 사퇴할 것인지 대표직은 유지하되 이제 험지로 출마할지 혹은 뭐 대표직은 사퇴하고 불출마도 함께 선언할지 뭐 이런 게 지금 많이 나왔었는데 아직 그 불출마 관련해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만 버리는 거 당대표직은 이제 사퇴했으니까요. 그러고 울산에 출마한다 그러면은 그게 좀 충격파가 덜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는 타이밍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난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때 참패의 책임을 지고서 그때 그만뒀다면 울산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때는 뭐냐면 책임을 진다는 모습을 보이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시기를 놓쳐가지고 결국은 두 개 다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따 물어볼 거예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당대표직만 내려놓고 그냥 울산에는 출마하는 게 또 그래서 이 영남권의 선거를 또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갑자기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조금 당혹스러웠는데 좀 지켜는 봐야 되는데 그리고 퀴즈 네. 이제 그만뒀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비대위가 들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네. 예? 네. 저는 비대위 들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대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당이 그냥 붕 떠서 가느냐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 지금 원내대표가 있잖아요. 네.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평소에 항상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당대표라는 게 선거가 가까울수록 점점 이게 별로 이렇게 돋보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공관위 구성하면 공관위원장이 이제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고 또 공천은 원래 싸워요. 아, 그렇잖아요. 당신 나가. 그러면 오늘 예를 들면 자, 오늘 마지막이야. 딱 그러면은 이우영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그냥 나가겠어요? 예? 아니잖아요. 네. 지금 벌써부터 막 좀 불만이 있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공천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시끄러운데 그러니까 공관위와 공관위원장한테 모든 관심이 다 집중이 돼요. 공천이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구냐? 선대위원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당대표가 그렇게 지금 각광받을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냐면 괜히 비대위원장 세우면은 이게 또 알력 싸움으로 비춰지고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뽑은 정통성이 그래서 있는 원내대표가 총선까지 공관이 구성하고 다 이렇게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가는 게 훨씬 저는 잡음도 적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대위 반드시 비대위 꾸려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럼 조기 선대위가 들어설 수 있을까요? 일단 공관위부터 윤지혁 원내대표가 공관위원장을 일단은 선정하는 작업부터 해야겠죠. 그다음에 공관위를 빨리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선대위는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 보면 되는데 뭐 선대위는 뭐 한동훈 장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원희룡 장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이우영 아나운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저는 아닙니다. 오늘 네덜란드색 옷 입고 저는 왔잖아요. 아닙니다. 예. 네. 이런 가짜 뉴스는 안 됩니다. 네. 뭐 여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제 가능성은 좀 닫아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오늘 마지막인데 뭐 막 뛰어들이죠. 예. 저는 이런 계속된 사퇴 자꾸 압박에도 말이 불구하고 꼬이고 있어요 지금.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대표적인 친율계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버림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아주 용어 이 네. 창조력이 탁월해요.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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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친율이 권율이라는 얘기가 또 아닙니다. 제가 또 율핵관인데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율핵관. 네. 자, 두 번째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오늘 KBS 라디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신당 창당과 국민의힘 잔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잔류 가능성 없다고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서 12월 27일을 신당 결심 시점으로 제시를 했는데 27일에 하게 되는 건 탈당이 될 거고 그 다음 날부터 창당 준비를 할 것이다 라면서 탈당이란 단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창준이가 당원을 모아서 그 다음에 시도당을 창당하고 그 다음 중앙당을 창당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것도 닫아두지 않고 열어놓고 생각하겠다 말을 했고요. 이낙연 전 총리와는 이전에 총리를 할 때 관저에서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막걸리 회동을 한 것 정도만 기억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보다 더 민주당에 가까운 인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연대 가능성에 대해 가치관이 굉장히 달라서 만나더라도 함께 일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면서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그런 가사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두렵다 말을 했습니다. 노래가 이게 한 20년 전 더 된 20년 전 노래인데. 네, 그렇죠. 이 30년 정도 됐다는데요. 어느 날, 네, 이 노래죠. 네, 친한 친구에게 뭐 애인을 오늘 다 받아줄게요. 예. 애인을 소개해줬다가 애인을 빼앗기는 가사로 돼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 만남에 비유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전에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성공 가능성이 낮다면서 신당 주제가로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추천해주고 싶다 이런 말을 한 바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전 대표가 안 의원의 음악 취향이나 음악적 전문성에 대해 아무도 관심 없을 것이다 라고 반박하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탈당과 신당 창당 언급을 오늘 했습니다. 이 신당이 파급력이 어느 정도 가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발표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이 사퇴 성명서를 잠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총선이 불과 11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켜 후한무치한 민주당이 다시 의회 권력을 잡는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저희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안정과 총선 승리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서 주목한 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원내대표의 당대표 대행체제로 가는 거. 네? 이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귀절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제가 볼 때 이 뉘앙스 상으로 이렇게 보면 총선 출마 이거는 좀 이것도 불출마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갖는데 물론 이제 이걸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아까 뭐 물어보셨죠?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전 대표. 네. 파급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파급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자꾸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딱 한 번 얘기를 했죠. 근데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 간단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을 때 그때 자신한테 오는 이득과 만나지 않았을 때 오는 이득 뭐가 더 크냐. 제가 볼 때 만나지 않았을 때 오는 이득이 훨씬 크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께서 만약 신당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많은 의원들이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만 해도 그 호응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다면 금태섭 전 의원하고 류호정 의원이 만들고 있는 신당과 손을 잡느냐. 그것도 사실 모양새가 좀 그렇긴 그래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제가 볼 때에는 저렇게 되면 분명히 저는 굉장히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경우에. 왜? 팬덤이 일정 부분 있으면 팬덤은 특정 지역에 몰려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퍼져 살잖아요. 퍼져 살기 때문에 이 퍼져 있는 팬덤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정당 투표를 예를 들면 신당에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는 있죠.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 의석은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만약 병립형으로 나가면 조금 고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관련 소식인데요. 오늘 SBS와 인터뷰를 통해서 내년 신당 창당 의사를 공식화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양향자 의원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과 연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편 이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주류 세력은 이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는데요. 이 전 대표를 사쿠라라고 비난했던 김민석 의원은 오늘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 전 대표 신당 추진에 대해서 자기 우물에 침 뱉으면서 제 우물 파는 것이다. 새 우물 장사하는 식이다라고 힐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치면서 그 당을 하다가 갑자기 정의당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저 양반 왜 저러는가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안규백 의원의 경우에는 신당을 창당하려면 사람, 조직, 자금 이 세 가지 요소가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고요. 안민석 의원의 경우에는 불교 방송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지 않고 이재명 대표와 싸우는 NY, 낙연 리스크라고 본다 말을 했습니다. 비교적 개파색 옅은 것으로 평가받는 초선의 이소영 의원 역시 MBC 라디오를 통해서 이낙연 신당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오는 18일에 다큐멘터리 영화 길 위의 김대중 시사회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가 초청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와 두 전직 총리의 깜짝 만남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이야기를 나눈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라고 많이 만난다면 얘기하겠죠. 네. 어떻게 잘 지내시죠? 아이고 요새 그냥 활동을 전부 언론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났을 때 어떤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 만남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좀 그렇고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이런 그 장소에서 만난다는 거는 뭐냐면 그 대한민국 민주당이 야당으로서의 정통성 경쟁에 불을 붙일 수도 있어요. 왜? 기류의 김대중이라는 우리나라 야당 역사의 가장 정통성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관한 영화에 대한 시사회에서 만난다. 이러면은 여기서 화합을 할 수는 전 힘들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민주당에 있어서의 정통성 얘기. 예? 여기서 오히려 정통성 경쟁이 불붙으면 얘기가 더 좀 골아프게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얼핏 생각이 나는 건데 이게 창당이라는 게 오래 걸려요. 이게 5개 시도당 만들어야 되고 뭐 1000명씩 해야 되고 이게 좀 힘든데 뭐 이낙연 전 대표면 뭐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방법은 또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기존 정당이 있거든요. 기존 정당들을 거기에 그거를 흡수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당을 만드는 게 지금 힘들다. 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번 생각은 해봐야죠. 예,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다음에. 예.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오늘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달 8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닷새 만인데요. 검찰은 금권 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휴대전화 폐기 행위를 비롯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 전 대표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월에서 4월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검찰은 송 전 대표에게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송 전 대표는 일단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지난 4월 8일에서 귀국을 했고요. 두 차례 자진 출두가 무산된 뒤에 지난 8일에 있었던 검찰 조사에서는 판사 앞에 가서 하겠다라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송 전 대표 양측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검찰은 송 전 대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총선 전에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전직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가 됐다라는 것. 제가 볼 때 이 영장 실시 심사가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며칠 후면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하고 이재명 현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이 위증 교사죄 관련된 재판 어쨌든 빨리 하겠다라고 재판부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자기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좀 공포스럽다. 가족들도 좀 공포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빨리 이걸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동시에 터지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지금 하는 신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정치는요 매일매일에 새로 와가지고 보세요. 지금 이 당대표 그만두고 막 이런 일이 수시로 터져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네. 예. 자, 오늘 그러면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청취자 여러분들께. 여러분 내일도 만나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